갈게요. 여성 호르몬 터지는 말랑말랑한 이슈. 김건희 출마설. 자, 요거는 일단은 오늘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우리 토리 아빠를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건 일단 알고는 가시자고. 네. 아,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정말 구속하기 힘드네요. 김성훈처럼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경찰이 계속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도 저는 이거 그냥 쇼잉인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김성훈 구속영장은 시간으로 계산할까요? 날로 계산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제 날로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사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아. 응? 그러면 시간일 가능성이 커질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이게 이렇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에 경찰에 대한 인사 승진시켜주고 지금 인사 단행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니들끼리 그냥 국민의 어느 정도 잠재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려고 네. 그냥. 약간 저 KBS 1 채널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야. 김건희는 살아있다. 이런 건데. 공룡은 살아있다. 이런 다큐멘터리 보는 기분이네. 어제는 이런 거 있어요.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 저지의 반기를 반대. 든 간부를 해임하는 걸 의결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다른 말로 보면 증거인멸이거든. 그렇죠. 증거인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권남용이기도 하고 이거 나중에 재판 법원 가면요 뒤집혀요. 그때 이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경호처와 직원들을 벌모 삼았다라고 김성훈 경호차장을 디스했던 바로 이 사람을 해임시켰다. 요거고. 그래서 김성훈이가 지금 체포 방해 혐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해버린 거예요. 물리력으로. 이거는 가중처벌감이잖아 사실은. 당연하죠. 어마어마한 죄인 네, 거잖아요.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 혐의를 덮을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저는 어쨌건 간에 지금 윤석열 파면이 되면 막 정체돼 있던 것들 정말로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구속되고 이런 건데. 자, 김건희 대선 출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2가지 썰이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출마설. 난 진짜 얘네들은 뭐 윤석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오나요? 아니 저 임기를 다 못 채웠기 때문에 다시 출마한다. 이게 대선 출마설이 있고 당대표 출마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과 나란히 당대표로 네. 당대표 만나면 괜찮네.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없나요? 이렇게 재활용 꼭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봐요. 극우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드선? 내가 극우야. 살면서 윤석열 같은 사이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구 입장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뉴스는 안 보고 극우 유튜브 봐버리잖아. 내 말 다 들어주고. 그래놓고 저걔 석방돼 갖고 탈출해가지고 한 말이 이분들이 뭐 무사 방면되기를 빈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매니아층이 이렇게 두터워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사실 왜 파면되면 윤석열 결국 못 나오잖아. 출마 못 하잖아. 다른 데서도 못 나오실 거예요, 그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뭐 탄핵이 됐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다 같은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은 어디서 그 비슷한 게 보이냐면 전환길이는 뭐라 그랬냐면 탄핵 사안에는 형사하게가 아니고 탄핵 사안에는 내란과 외환밖에 없다는 거야. 네, 그분은 이렇게 입에서 좀 튀어나오는 심하더라, 대로 진짜.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탄핵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면서 그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게 난 더 진짜 답답하더라고.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환길도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알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정신무장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제가 왜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전환길이라는 사람 내가 강의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태가 있고 나서 강의한 거 한 번 봤다. 말 잘한다. 빨리빨리 말하는 말 잘한다. 근데 탄핵 심판이라든지 탄핵 관련해 가지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계몽령은 하면서 몸을 계속 꼰다고. 이것은 계몽령 3단어 이상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기억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순간순간 그냥 말을 창조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국민의 의원들도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바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네들도 거짓말을 하려면 그렇죠, 그 거짓말할 그렇죠. 소스가 필요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국힘의원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가 듣고 자기가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잠든 자는 깨울 수가 있는데 잠든 척하는 자는 깨울 수가 없다고. 모르고 무식하면 델다가 앉혀놓고 공부시키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곡하가세를 하면서 사람들 속이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전환기 입을 빌어가지고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맞아요. 자기들은 책임 안 지. 예. 이 방식이라는 무슨 거예요. 일이 있으면 전환길이 그러던데 이러면 되거든. 최근에 나온 무슨 여론조사에 보면 전환길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한 2, 3등 정도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하고 0.1%밖에 차이 안 나요.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심하다 싶은 저는 상황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 극우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국민의힘이 정상인의 탈을 쓰고 버텨왔는데 지금은 그 탈을 탈을 벗었나요? 벗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근데 나는 윤석열 재출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김건희의 출마는 살아 있다고 보는 사람. 저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그 대선 과정에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난 이거 잘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맞다면 아마도 다다음번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김건희일 것 같다 했고 제가 작년 10월달에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바라보려면 김건희가 다음번에 대통령 출마를 할 때 뭘 해야 유리하냐를 생각해 보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웃긴데 김건희하고 김건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지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네. 거지. 우리는 황당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윤석열 옥중 출마설이랑 비슷한 맥락이야. 그렇죠. 윤석열이 억울하게 당했으니 내가 대신 나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현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김건희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저 돼지 새끼도 대통령 만들었는데 내가 나가면 국민들 좋아할 거다. 이게 정말 웃음기 싹 빼고 진지 100%입니다. 저 지금 궁서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네. 법적으로 출마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죠. 안 될 이유가 네. 없죠. 그러니까 약간 클린턴 부부, 그러니까 힐러리를 보면서 이 꿈을 키웠던 거 아닌가 그런 정말 생각이 힐라 나고 들기는. 싶네요. 정말. 그런 왜 오드리 헵번 따라하면서 이게 구도 맞춰서 사진 찍고 뭐 그랬던 것들 보면 정말 꿈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은 가지고 네. 있는 것 같고 자기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그건 네, 이제 네. 본인의 망상이 됐건 뭐가 됐건. 근데 김건희의 지금 꾸고 있는 꿈을 보면 지난 2년간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아니, 그 대통령도 만들어온 킹메이커인데 사실은 본인이 저 검찰총장이었던 본인이 출마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 웃음을 치다가 보니까 가능하겠는데? 뭐가 모자라요? 그 서울대 나왔지. 아니 그러니까 경영 경영대. 서울대 경영대. 제가 잘 다른 알고 있잖아, 우리 백승원 언니 그거는. 제가 새날 말고 다른 방송에서 그때 한참 저번 달 한 2, 3주 전에 윤석열 하야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성철 평론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성철은 윤석열이 하야할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막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 제가 말 잘못했다.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했더니 그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출마설은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윤석열 출마설은 불가능하고. 근데 김건희 성격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최상목이를 그 자리 유치시키면서 대선 관리하게끔 하고 자기는 마치 피해자인 양 출마하는 그림. 여러분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저게 가능하겠어 한 것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럼요. 내란도 일어났는데 뭘 못해 지금. 네, 저는 이분 나중에 대통령 대선 출마 후보 등록하면서 연설할 때 아이빌리브 틀어드리려고. I believe. 자, 근데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제 남편이 깜빵에 네. 가는 경우라도. 페루에 후안 페론이라고 있어. 후안 페론 이 사람이에요. 후안 페론이 골 때리는 게 1946년에서 1955년까지 장기 집권을 해요. 9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가 막 군사 독재 일어나고 막 굉장히 심각한 나라였거든요. 나중에 18년 만에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와요. 18년 만에. 요거는 이제 윤석열 모델인 거예요, 이게. 감옥에 갇혀서 한 15년, 20년 있다가 다시 출마하는데 후안 페론이
고령이 돼서 죽어버려요. 음. 나중에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때 후안 페론의 세 번째 부인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상황까지 요게 이제 저희들의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고 우리나라는 저렇게는 안 되죠. 승계할 수 없죠. 불가능하죠. 아니, 승계는 안 되죠. 근데 비슷한 사례가 역사에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부인 장칭만 하더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죽은 남편 대신 권력을 좀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했던 이런 케이스들은 정말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김건희의 꿈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사벨 페론은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사실 에바 페론이잖아요. 근데 에바 페론은 두 번째 부인이에요. 약간 비련의 여인 뭐 이런 거여서 네. 에바 페론 같은 경우는 뮤지컬 에비타 주인공이기도 한데 그건 에바야. 자 이사벨 페론이 실제로 남편 따라서 대통령을 한 번 한 적이 있다. 요게 이제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을 있긴 수 한데 있죠. 실질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케네디가 아닐까. 왜냐면 나중에 제클린 저는 아무 케네디는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다 했어요. 선박왕 오나시스랑 재혼을 하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옛날 중국 측천무후가 떠오르네요. 측천무후. 그러니까요. 선박왕 말고 작살왕. 아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을 망친 90%가 저는 김건희랑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좋지. 사실 나오라고 했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얘기가 나오면 다 60대 40, 70대 30으로 좀 팽팽하거든요. 근데 김건희 얘기하면 다 나쁜 X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끌려 나오면 끌려 나올수록 저희 당은 이득이죠. 아 그래요. 근데 김문수 침해설 이런 거는 여러분 굳이 꼭 믿으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중에 오늘 이따가 2부에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의 더블 스코어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 꽃이 아닌 여론조사에서 50% 넘는 여론조사가 또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다 약한데 윤석열의 지지를 온전히 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나가겠어. 잠깐만, 윤석열의 지지를 정말로 온전히 안을 수 있을까? 아니, 얘네들 랩피셜은 그런 거야. 그거 내가 오랜만에 성대모사 한번 할까요? 두 사람. 네. 당신이 그거 나갔으면 좋겠다고. 빨리 그거 결정해 그거. 갑자기? 왜 웃어? 빨리 이야기해. 아니 그러면은 나랑 이혼은 해줄 거야? 그래 그걸 약속한다면 내가 줄만은 생각해 볼게. 참 어처구니 없어서. 출마 선언에 그럴 거 아니야. 남편이 빵에 가는 상황이라도 저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저희 남편을 절대 사면해주지 않겠습니다. 공약이. 괜찮아. 아이 맞죠. 야 진짜 황당하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자, 김건희 출마 저는 환영. 잠깐만 댓글창에다가 투표 한번 붙여봅시다. 김건희 출마 환영 1번. 김건희 출마 반대 2번. 여러분들 투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출마 환영 1번. 반대 2번. 여러분들이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봐봐. 다 1번 일색이잖아. 나오라 그래. 아유, 이게 대한민국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야, 대선 토론 진짜 볼만하겠다. 최근에 그 국토부에서 양평고속도로 정점 변경 그거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소영 의원 나와서 그 얘기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이게 있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게 언급돼 있는 걸 싹 빼고 막 발표하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른 걸 떠나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인수위 때 정점을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그게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를 안 하는 거나 그 사건을 묻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검찰총장을 해보니까 다 돼. 나중에는 김건희 스스로가 국정원과 군대를 움직인 사건이 내란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런 김건희 나와주면 땡큐인데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특검을 막아야 되는. 자 1부 마치고요. 자 우리 이사벨 페론 김건희 각하 감사합니다. 버스님 감사드립니다.